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방정식. 자, 3차와 4차에 대한 이야기니까 3차 방정식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3차 방정식과 근의 판별입니다. 판별. 이쪽은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형태로만 출제를 한다. 분해 가능. 그래서 어떤 3차 함수 fx가 있다고 치면 x 빼기 a의 이쪽이 이제 2차식의 형태가 되겠죠. 편의상 최고차항의 개수는 1자리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x제곱 ax 플러스 b.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요소가 보통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경우, 두 번째 허근을 가지는 경우, 세 번째 중근을 가지는 경우, 세 가지밖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천천히. 이게 이제 뭐랑 다르냐면 미적분 1에서는 꼭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아니었죠. 해갖고 는 K 해갖고 그래프 그려서 싹싹싹 그려가지고 접하네 만나네 뭐 세실근을 갖네 마네 하는 방식이었다면 여기서는 3차 함수를 그리질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1차 곱하기 2차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일부라도 되게끔 출제를 하고요. U입니다. 있을 U자를 쓴 거예요. 자, 근데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되는 상황은 너의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잠깐만. 얘가 A가 아니다. 죄송. 얘는 알파입니다. IC? 알파죠? 자, 알파로 가겠습니다. 너는 알파, 베타, 감마가 돼야 되는데 얘네가 서로 다르려면 알파와 베타도 서로 달라야 되고 알파와 감마도 서로 달라야 되죠. 그렇다는 거는 이 부분의 식을 gx라고 부른다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g 알파는 0이 아니답니다. 두 번째 조건은 gx의 판별식이 0보다 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됩니다. 두 번째, 허근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별달리 이야기가 없으면 실계수 방정식을 말하기 때문에 이쪽은 실근 하나가 존재한다면 허근은 무조건 이쪽에 존재해야 됩니다. 즉, 이때는 판별식이 음수가 되면 돼요. 마지막으로 중근이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G 알파가 0이거나 또는 판별식이 0입니다. 만약에 둘 다 만족하면 3중근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정리를 해두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너네가 미적분 1에서도 사용하는 판단하는 방법이거든. 언제?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 공수에서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만 나오고 미적 1에서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도 나오고 불가능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얘는 접선의 개수를 판단할 때 우리가 3차 방정식 그래프를 배우기 이전 미적분 1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접선의 방정식이 들어가게 되면 이 방식으로 접선의 개수를 헤아려요.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일반적인 3차 방정식 자체의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고 인수분해를 한 상태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뭐 근해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 3차 방정식이 2보다 작은 실근 1개, 뭐 3과 4보다 큰 실근 1개, 뭐 이런 식으로 뭐 또 어떤 근해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야. 어차피 뭐랑 똑같다? 결국에는 2차 함수 근해 분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우리 2차 함수에서 근해 분리를 할 줄 아시면 3차 방정식 근해 어떤 범위 판단 같은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는 3차 방정식 중에서 조금 특별한 3차 방정식. 조금 특별한 x 3승은 1, 다음에 x 3승은 마이너스 1의 허근의 특징. 자, 이 두 가지 허근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어디가? 이거? 3이에요. 자, 여기서의 두 허근을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너는 오메가의 제곱이 오메가 바와 같고 오메가가 오메가 바의 제곱과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성립하고, 여기서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고, 여기서도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입니다. 나머지 둘의 합이랑 곱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당연한 이야기라서 굳이 쓰지 않았고요. 이 두 가지를 이쪽에서 여러분이 좀 더 좀 익숙치가 않을 텐데, 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 봐봐. 오메가 바와 오메가 제곱이 같다라는 조건이 나오지. 그러면 그 조건은 곧 이것을 만족하는 이 조건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오메가 바와 오메가 제곱이 같으면 이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두 근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봐봐. 이게 지금 당연하지가 않아. 너의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이면 요게 되는 거는 당연해. 왜냐면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로 증명이 가능하거든. 근데 이게 만족한다고 해서 이 두 근이 꼭 이거를 만족한다는 거는 아주 당연하지는 않다고, 사실은. 근데 이거를 복소평면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복소평면이 불편하시면 a 더하기 bi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근데 간단하게 복소평면 그래도 배웠으니까, 자, 오메가의 각도를 세타라고 불러봅시다. 그럼 오메가 제곱은 얼마일까요? 각도가 기억나나요? 2세타예요. 곱해지면 각도 길이는 더해집니다. 됐죠? 자, 오메가의 각이 세타면 오메가 바의 각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너를 마이너스 세타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봐봐. 오메가가 예를 들면 이쪽에 있어. 오메가를 나타내는 게. 오메가 바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다는 건 어떤 관계에 있어? 너와 너는? X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과 같다는 거는 오메가 제곱의 각이 2세타고 오메가의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X축 대칭이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대수에서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세타와 2세타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둘은 어떤 관계에 있다? 둘을 서로 더한 것이 3세타가 어떻게 되면 돼?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데, 기억나왔나? 이거 동경의 위치 관계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이게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아요. 그럼 세타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3분의 2파이거나 3분의 4파이거나 혹은 2파이거나. 근데 2파이가 되면 허수가 아니죠. 2파이가 되면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인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거를 만족하는 두 근이 됩니다. 그래서 요쪽 하나랑 3분의 2파이랑 반대쪽 3분의 4파이랑 요 두 가지가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된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한다는 거는 요걸 만족하는 거고, 요걸 만족하면 너가 되는데 너가 너의 두 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지워도 되죠? 뭐 이 증명까지는 꼭 모르셔도 되고, 그냥 너면 너다. 이게 필충이에요, 필충. 이게 서로 너면 너고, 너면 너고.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거면 아래 거가 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데, 아래 거가 됐을 때 위에 것도 쓸 수 있다는 거야. 너네가 오메가, 오메가 바가 너의 두 근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3차식을 너네한테 줬어.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fx를 이렇게 줬어. ax제곱, 세제곱, bx제곱, cx 플러스 뭐 3이야. 자, 이렇게 딱 줘놓고 너가 두 허근 오메가와 너의 허근 오메가에 대하여
오메가의 제곱이 오메가 바 1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조건 자체가 그냥 딱 이렇게 주면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너를 만족해? 그럼 얘는 무조건 누구를 인수로 갖냐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구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가? 그러면 너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여기는 모르지만 여기는 3이라는 걸 알지. 짠. 그래서 여기까지 식을 한 번에 작성한다고. 이해가요? 너네가 이거를 보고 이걸 인수로 간다는 건 바로 뽑아야 된다고. 사실 얘는 되게 자주 나옵니다. 얘는 되게 자주 나오는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 둘 다 똑같아요. 얘랑 그냥 알고는 있어라. 넘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4차식 넘어갑시다.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나와봐야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상반 방정식, 두 번째는 보기차식. 근데 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보기차식이 많이 나와요. 보기차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4차 바로 그냥 보기차식이어서 그래서 보기차식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기차식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x4승 ax제곱 플러스 b는 0. 자, 근데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을 해서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있고 이게 이대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합차로 바꿔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방법 뭔지 알지, 그지? x제곱 마이너스 뭐 이제 여기가 뭐 건데 4면 2의 제곱이라는 더하기 2의 제곱 해갖고 합차로 바꿔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묶어서 이제 인수분해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치환하는 방법, 두 번째가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완전 제곱. 이 정도는 뭐 아마 다 알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요 치환하는 형태에서 역시 근의 판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얘가 이제 첫 번째 어떤 게 가능하냐면 서로 다른 네 실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한 쌍의 헉은 두 실근이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 우리가 네 개의 헉은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두 쌍의 헉은이죠. 두 쌍의 헉은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x제곱을 치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알파가 근이 되면 항상 마이너스 알파도 근이 되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즉 두 쌍의 헉은이라는 거는 알파와 알파바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바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알파 알파바 베타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얘네끼리 서로 마이너스의 관계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너가 누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돼. 아니 잠깐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렇죠. 근데 이게 나올 수가 있나요? 한 쌍의 헉은과 두 실근이 나오려면 요거 양의 근 하나랑 그치? 요 켤레 하나랑 자 그럼 봐봐. 일단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저거를 우리가 라지 x라고 놨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를 기준으로 너가 는요 여기서 x 입장에서는 x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양의 실근 조건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 어떤 실근의 위치에 대한 판단 뭐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 있겠죠. 물론 양의 실근 판단은 그냥 세 가지 하면 되지. 너의 합,
판별식이 모두 다 양수가 된대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쌍의 허근이 된다는 거는 얘는 x가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합은 음수고 곱과 판별식은 양수죠. 이렇게 되겠지. 당연한 이야기죠. 얘 같은 경우에는 x 입장에서는 x가 음의 실근, 양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음의 실근 각각 하나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 바가 항상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되지. 얘도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근데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긴 해. 여기도 알파 바가 사실은 얘랑 같은 거 아닌가? 그지? 왜냐면 순호수가 나오거든 사실은. 요 나오는 허근들은 모두 다 어떤 종류냐면 얘네는 다 순허수예요. 순허수. 순허수가 나온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나오게 되면 얘는 뭐만 하시면 되냐면 곱이 음수다. 곱이 음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저 보기차식에서 치환을 했을 때 사용을 하고, 주로 합차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푸는 경우에는 그 2차식 자체가 이제 허근이 없는 경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요 형태는 치환이 됐을 때, 치환이 되고 나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이후에 너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게끔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좀 많고, 우리가 합차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꼴로 바꿨을 때는 그 인수분해한 형태가 이제 각각이 또 따로따로 근을 가질 수 있게끔 출제하는 경향이 크죠. 주로 근데 요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치환을 해서 근에 대한 판별을 하는 이 부분이 4차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수가 대칭인 상반방정식의 형태가 있는데, 상반방정식은 이쪽에서는 사실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 할 때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를 좀 해봅시다. 근의 변형과 함수의 관계, 요거까지 하면 오늘 설명할 거는 대충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문제를 그 다음에 조금 풀면 될 것 같고요. 자, 함수의 변형과 함수의 관계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있어. fx가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어떤 또 다른 함수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세 근으로 가지는 함수 같은 거를 구해달래.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표현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해볼까요? 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 2감마 플러스 1.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함수로 표현을 하면 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기본은 간단해. 우리가 x자리에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들어가면 성립을 한다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를 저 형태에다가 내가 대입을 해서 조금 속의 거를 변형을 해서 fx와 동일하게 근을 갖게끔 하겠다는 건데, 즉 어떻게 대입하시면 되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x를 합성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요게 마이너스 x에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이 자리는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지. 어차피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가면 우리는 0이 되겠지.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뭐냐면 앞에 실수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k 곱하기 f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fx를 이렇게 써볼게. ax 3승 bx 제곱 cx 플러스 d는 0.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원래는 이제 식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f에다가 x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들어갔을 때 어쨌거나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니까 어쨌거나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실수배를 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저거를 저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식이 이제 이렇게 나와. a의 x 3승분의 1 x 제곱분의 1 x분의 1 d 자 이렇게 나오고는 0인 거죠. 이게 0이 되는 건 성립을 하는 거고 양변에다가 x3승을 곱하는 거예요. 사실 양변에다 x3승을 곱해서 이거를 그럼 이제 거꾸로 쓰면 되는 거지. k배 dx 3승 cx제곱 bx 플러스 a는 0. 요거를 개수를 이제 서로 거꾸로 순서로 써주시면 이걸 우리가 역수근의 방정식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앞에 항상 실수배 될 수 있다는 거. 사실 여기서 틀리면 최고차항 때문에 틀리고 최고차항이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요거를 너네가 대입을 했을 때 F 안에다가 저것을 각각 대입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게끔 이 부분을 X에 대한 식으로 쓴다면 뭐라고 쓰면 돼? K의 2x 플러스 아니죠. 잘 생각해봐. 봐봐. 2X 플러스를 쓰지? 그럼 네가 X에다가 2알파 플러스를 넣으면 알파가 나. 나의 목적은 뭐냐면 저것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이 괄호 안에가 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주면 될까? 알파 곱하기 2x 플러스 1분의 아니죠. x 마이너스 1. 자, 지금 요거를 어떤 1차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저거는 뭐냐면 알파라는 숫자가 있으면 1을 곱하고 1을 더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걸 거꾸로 알파라는 값으로 바꾸려면 1을 빼주고 2를 나누면 되지. 그래서 x에다가 1을 빼주고 2를 나누면 돼요. 여기다가 저걸 넣는다고 생각해봐. 뭐 어때? 2알파 플러스 1을 넣으니까 1을 빼서 2알파가 됐고 2를 나눠서 알파가 됐지. 베타 감마도 마찬가지지. 그러니 이런 구조가 된다고. 그럼 저 식에다 넣으면 이제 끝이라고. K배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끝이. 뭐 다양하게 변형이 되기도 해. 여기 원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했었지, 그지? 그거 이제는 그 정도까지 변형이 나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식의 변형할 때 했던 아마 마지막 문제로 출제를 했던 것 같은데 지지난 시간이었나? 2차 방정식 할 때, 그죠? 그거 정도 보시면 되겠다. 문제 좀 풀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몰라 이 자식아. 얼른 풀게. 예전에는 원래 CS를 풀는데 너무 늦었어. 18분 남았다고? 그럼 18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네, 이거 생각해. 아 근데 금방 풀어요. 진짜 금방 풀어. 자 봐봐. 같은 유형 그럼 좀 넘어갈게요. 같은 유형 좀 넘어가면서 풀게. 그냥 징징거리지 마. 자. 원래 부정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정수 부정방정식, 실수 부정방정식 두 개 있거든. 뒤에 그냥 문제 가지고 볼게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128번 봅시다. 짠. 다음 3차 방정식이 근이 밑줄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모두 실수인 거야. 근데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는 없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가 없죠. 그럼 일단은 이런 구조는 뭐부터 본다? 이것이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본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얼마 들어가면 돼? K자리에 1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잘 묶어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요거 묶을게요. 자, 어떻게 묶을 거냐면 x의 x제곱 플러스 3x 빼기 4랑 k의 x 빼기 1이랑 자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 부분이 x-1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지? x 빼기 1, x 플러스 4지? 자 x-1 빼주면 뭐가 되냐면 x 빼기 1에 x제곱 4x 플러스 k가 나와요. 여기서 못 써주면 된다. 너의 판별식이 0보다 그냥 크거나 같다까지. 같아도 상관없죠. 서로 같아도 되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29번이 바로 뭐냐면 어떤 범위에 대한
측정을 했어. 근데 여전히 뭐가 될 것 같아? 이거 인수분해 될 것 같아. 이번에는 K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K에다가 어차피 마이너스 1을 넣겠지. 무슨 소리냐면 K가 있는 부분이랑 없는 부분을 잘 관찰해봐. K가 있는 거는 이렇게 생겼고 없는 거는 이렇게 생겼고 K가 있는 거는 K의 X 플러스 1이야. 야, 이게 인수분해가 되려면 무조건 얘가 인수가 돼야 된다니까? 항등식의 특징상 K 값에 무관하게 인수분해가 되려면 무조건 얘가 0이 되는 값이 너의 인수가 돼야 돼. 그게 아니고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어때? 요거 X로 묶어서 2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3이니까 2X랑 2, 1, 3 더하기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네. 그지? X 플러스 1 또 묶이죠? X 플러스 1 2X제곱 3X 플러스 K.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근이 모두 음수가 되고 싶대. 근데 얘는 이미 X는 마이너스라는 음의 세근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 근이 모두 음수가 되면 되지. 그러면 합 음수 곱 양수. 근데 질문 판별식은 꼭 0보다 클 필요는 없죠. 중근이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130번 안 해도 되겠지? 네. 131번은 변형 어떻게 해?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3이니까. 그렇죠. 각각 3 빼기 감마 3 빼기 베타 알파 3 빼기 베타인데 마지막에 이거는 또 어떻게 구해 그러면? 알파 베타 그거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해도 되고. 탈락. 이거 마지막에 답 어떻게 구해? 주어진 식에다가 뭘? 3 대입해야지. 왜냐면 주어진 식은 무엇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잘 대입하면 이 형태가 나온다고. 뭘 대입하면? 그냥 3 대입하면.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저 방정식을 fx라고 부른 다음에 f3을 구하라는 소리야. 이거 전개해서 푸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런 구조는 전개해서 풀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자, 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살짝 변형됐을 때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약간 어떻게 변형이 되고 있냐면 2x 빼기 7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원래가 알파, 베타, 감마가 너의 근이었다면 2x 빼기 7이 알파일 때 2x 빼기 7이 베타일 때 2x 빼기 7이 감마일 때 이렇게 세 근이 나올 거 아니야. x 입장에서는 새로운 근들이 누구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7 2분의 베타 플러스 7 2분의 감마 플러스 7이죠. 이거 싹 더하시면 2분의 알파 베타 감마의 합 더하기 21 합이 얼마냐면 11 그러면 21 더하기 11 나누기 2는 16이죠. 끝. 그 다음에 자 133번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한 근을 주고 자 실수 A, B 밑줄 실수 A, B 실수 A, B라고 쓰고 밑줄 치고 거기 밑에다가 정확히 뭐라고 쓰냐면 실수 조건은 절대 그냥 주는 일이 없다 이렇게 써주세요. 실수 조건은 절대 그냥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실근의 존재성을 가지고 풀거나 아니면 실수 부정방정식을 가지고 풀거나 아니면 복소수, 상등 가지고 풀게 돼 있어. 세 가지밖에 없어. 그 이외에는 실수라는 이야기 자체를 명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상등 가지고 풀겠지. 근데 1 빼기 i분의 1 더하기 i가 얼마야? i라고? 그래? 제곱하니까 2i 나누기 2는 i네요. 자, 그래서 한 근이 허수단위 i니까 나머지는 너의 켤레인 허수단위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마지막에 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니까 너랑 또 다른 알파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알파 값이 나오죠.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a 플러스 b를 구하는 거니까 식을 인수분해 x 빼기 i, x 더하기 i,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요게 누구냐면 x3승 ax제곱 bx 플러스 2, 또 a, b 값 다 구하려고 그랬지. a 플러스 b는 양변에 1 대입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 했죠. 그죠? 넘어갑니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이게 켤레로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2 나오지 않나? 2 곱하기 3는 3 더하기 n스 이렇게 되죠. 답은 3이 나온다. 넘어간다. 야 많이 풀었다. 그지? 잠깐만 성경이 도망가야 되는데. 진짜? 얼른 할게. 자, 갈 때 이거 답지랑 가져가세요. 왜? 너도 억울하면 수학여행 가든가. 응. 가지 말라고 안 했잖아. 뭐라고? 그래 그래. 아, 근데 저 사실 롯데에 돼가지고 짐을 싸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자. 그렇지. 자. 얘가 바로 뭐냐면 오메가와 누가 같다? 요걸 만족하면 오메가와 134번 x3승는 1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제곱이 같다 아니면 마이너스랑 같다?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다 아니다? 마이너스 없어요. 자 어떻게 알았지? 자 아무튼 근데 어차피 1 오메가 제곱까지가 항상 0이죠. 묶을 때마다 쭉쭉쭉 0이 되고 사실은 앞에서부터 묶어도 0이지만 뒤에서부터 3개씩 묶어도 어차피 0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뒤에서 3개를 묶어도 항상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자, an이 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3인가요? 그죠? 왜냐하면 n-1승까지니까 a3이 요거야. a3. 그럼 그 전에 0이 되는 경우가 있나? 1 더하기 오메가가 0일 수 있어? 오메가 허수인데? 그럴 리가 있나? 그지? 그래서 없고 니은번 an이 0이 되도록 하는 짝수 n이 존재하는가? 있어 없어? 쭉쭉쭉 더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몇 개씩 합의되면 0이야? 그러니까 짝수가 당연히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6만 해도 바로 0인데 3개 더하기 3개가 6개라서 짝수예요. 오메가 6승까지가 아니라 A6은 오메가 5승까지예요. 5개입니다. 항의 개수가 5개. 참이지. 디귿번 A11의 제곱의 실수 부분은 2분의 1이다. 자, 일단 A11이라는 거는 11개잖아. 그러면 뒤에 거부터 쭉 없어지고 앞에 몇 개 남아? 앞에 2개 남아요. 즉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의 실수 부분을 보고 싶은 거야. 의 실수 부분. 근데 요게 이제 오메가가 되는데 근데 오메가는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 또는 여기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틀렸죠. 넘어갑니다. 밑에 135번 비슷하죠? 네. 넘어갑시다. 괘씸하지만 요거만 이거 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바꿀 수 있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을 바꿀 수 있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를 바꿀 수 있거든. 왜냐하면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니까. 예컨대 이런 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너는 오메가 응? 아 그러네? 그럼 너는 오메가로 바꿀 수 있고 얘는 마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이용해서 넘어갑니다. 아, 이것도 1만 대입하고 끝나니까 너무. 자, 그죠? 이 방정식에다가 근데 1만 대입한다고 정확하게 답이 나올까요? 네. 어떻게 알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답이 나오고 아, 뭘 시끄러워. 137번 보시면 다음 방정식에 한 허브는 오메가라고 한다면 오메가 제곱 빼기 5 오메가를 구해봐라. 자, 구조 자체가 두 개가 일단 인수분해가 되지. 네.
그래서 각각을 인수분해를 해줍시다. 먼저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조금 특이한 점이 보여요. 자, 인수분해하면 x 마일 x 마이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이런 상태인데 너랑 너랑 너를 묶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묶는다? 이런 식으로 다시 묶어준다. 간격이 같을 때는 대칭적으로 묶어주시고, 그럼 이렇게 묶어줬을 때의 장점은 x제곱 빼기 5x까지라는 게 동일하게 등장을 하겠지. 얘는 플러스 6이고 얘는 똑같은데 플러스 4가 될 뿐. 자, 이런 상태가 될 거고, 요게 는 120인데 빼기 120 써주시고 요걸 이제 다시 치환합니다. 라지 x. 그러면 x제곱 10x 24 빼기 120은 마이너스 96. 96. 그러면 10이 되려면 16과 마이너스 5. 집에 빨리 가고 싶구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6가 아니잖아. 플러스 6과 마이너스 16을 이제 근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 자체는 x 빼기 6, AQ. x 더하기 16. 근데 얘네가 저거니까 x제곱 빼기 5x 빼기 6이랑 x제곱 빼기 5x 더하기 16이랑. 자, 만약에 실근을 갖는다면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실근을 갖고 얘는 판별식이 음수죠. 즉 오메가는 너의 허근인 거고 오메가 제곱 빼기 5 오메가는 넘기시면 마이너스 16이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요 138번이 무슨 이야기야?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야 된대. 서로 다 달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보기차식의 구조에서 어떤 상황이야? x제곱을 치환을 했을 때 너의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또 지금 이렇게 치환했을 때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오려면 합과 곱과 판별식 모두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1이 양수, a제곱 플러스 3은 당연히 양수, 짝수근의 판별식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제곱 빼기 3도 양수.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9번 거의 똑같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네. 14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텐션 뭐지? 자, 해보세요. 우리 된 문제만 더 풀고 마치겠습니다. 대문제요? 된 문제, 된. 아, 이 문제까지만 한다고요? 다섯! 누가 다섯을 대시라고요? 된 문제. 된 영어잖아요, 영어. 아니,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푸세요. 저 문제만 하면 끝낸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잠깐만. 풀어보세요, 일단. 아니 대여섯 문제 할 때 그 대니까 맞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어 THAT잖아. 저. 아,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푸세요. 시간만 늘어나니까. 잠들었다 이거. 써 있잖아.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네. 아, 죄송.
답 뭐 나오죠? 이거 답 2번 나오죠. 이거 인수분해를 하시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너랑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2랑. 자, 아마 이렇게 나와서 얘가 이제 둘 다 허근만 같지? 둘 다 판별식이 음수고. 그랬을 때 지금 요 2차 방정식 자체가 얘처럼 치환을 했을 때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 우리 합차로 바꿔서 인수분해를 하셨어야 됐고 당연히 허수죠. 그리고 알파 이거 A 아니고 알파입니다. 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이제 여기 요게 가능하죠. 존재하고 근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2가 되는 거는 없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는 이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틀렸던 그런 문제입니다. 141번 괜찮지 않을까? 네. 네, 저희가 그죠? 할만해요. 응. X, Y로 묶어가지고 하면 연립 방정식 되니까. 사실 별로 딱히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선 케이스만 조금 나누시면 되고 묶이면 바로 x, y 곱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제곱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쵸. 우리가 두 값의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x, y 곱을 4개를 빼서 루트를 취하면 되겠지. 네. 그럼 9에다가 16 더하고 루트니까 답은 5가 되겠죠. 뭐 이런 문제였고 142번의 연립방정식은 하나가 완전히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잖아. 위에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y 또는 마이너스 y인 거고 밑에다가 y 또는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하면 y에 대한 2차식으로 다시 나오고 그것을 인수분해를 하면 다시 y값이 2개. 그러면 x값, y값 각각 이제 2개씩 나오니까 그 중에 더 큰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x가 마이너스 y일 때는 Y가 2x 플러스 y는 사실은 뭐가 되냐면 그냥 x가 되는 거고 x가 y일 때는 2x 플러스 y가 그냥 이제 3, 뭐 x 혹은 3y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 정도만 쓰시면 되고 14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44번도 쉽지 않나? 4번도 근데 어차피 y가 a 플러스 x니까 네. 대입하고 판별식는 0. 145번은 145번도 X로 묶은 다음에 Y 마이너스 2 빼가지고 양변에다가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 뭔 소리죠 그게? 자, 요거 x 빼기 2랑 y 빼기 2로 이렇게 인수분해 하셔서 는 5가 되죠? 네. 넘기면 그럼 이제 어차피 정수니까 돼봤자 1, 5 마일 마오 어차피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왜? x, y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고 마지막에 뭘 보고 싶어?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보고 싶기 때문에 5일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은 할 필요가 굳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서 둘 중에 당연히 누가 더 커? 당연히 이쪽이 크지. 왜냐면 얘보다는 얘가 해가 기본적으로 더 크니까. 그래서 1, 5일 때니까 둘이 더하고 2씩 더하고 답은 얼마? 10 되겠죠. 10. 6 더하기 2 더하기 2. 146번은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적당히 해. 근데 집에서 하면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무슨 조건 나와 있어? 무슨 조건이라고 돼 있어? 실수 조건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문제? 실수 조건 나오면 내가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 그죠? 여기서는 실수 부정 방정식이죠. 왜냐하면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은 하나니까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이 이제 적으면 항상 우린 부정 방정식의 형태로 풀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주시면 x 빼기 2y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x 빼기 2y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합이 0이 되는 경우는 둘 다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너랑 비슷한 예시로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죠. 어차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점은 동일하니까. 자, 147번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풀어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제에서 한 문제 뭐 풀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니네가 푸세요. 풀어오면 풀어줄게 다음 시간. 늦었으니까.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가질 때라고 돼 있고 오늘 문제 중에서는 147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빨리 끝났는걸? 풀었어? 안 풀 거지.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얘는 뭐가 가능하죠? 아니 그 조립제법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인수분해가 일단 시작입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찾아야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 건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같은 문자끼리 일단 묶어. 항상 A로 묶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찾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봐봐. 너가 그 다음에 됐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A, B 값에 상관없이 이것이 항상 0이 되는 x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실근이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0과 2밖에 없지. 근데 이거 0일 때 0 안 되지. 그럼 2일 때만 확인하면 된다고. 되잖아. 이게 안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문자로 묶는다고. 아까 내가 K 1번 같은 경우에도 K로 묶었을 때 걔가 0이 되는 걸 대입했잖아. 1이든 마일이든. 그건 이제 좀 쉬운 인수분해 형태니까. 그런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딱 봤을 때 너네가 인수분해가 바로 잘 안 보인다고. 잘 안 보일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묶으면 명확하다는 거죠. 둘 다 0이 되는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어. 자, 인수분해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X-2에다가 AX 제곱 플러스 2배 A-BX가 플러스 8이 2배 A-B? 네, A-BX 더하기 8이 어디 보자. 슉슉.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근이 나와야 돼요. 두 정수근. 알파와 베타가 있다고 칩시다. 참고로 알파, 베타는 절대 2가 돼서는 안 돼. 그리고 다시 두 근의 합과 곱이 나오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분의 2A 빼기 B의 마이너스고 알파, 베타가 얼마냐면 바로 8이 나온단 말이야. 즉 알파, 베타 순서쌍이 1, 8, 마일, 마8, 2, 4, 마이, 마4.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파, 베타 어차피 서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안 돼? 그 중에 누가 안 돼? 얘가 안 되죠. 얘 때문에. 그지? 자, 그럼 이 중에서 대입했을 때 뭐가 되는지를 찾으시면 끝. 우리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너가 넘어가서 A로 잘 묶어서 이 식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선생님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전개를 해서 얘를 싹 넘길게요. 그래서 이 B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A예요. 맞아?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네. 완전
맞는 것 같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넘어가 2. 그지? 이렇게. 자, 18이지? 18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9니까 2b는 11a 가 나옵니다. 2b는 11a. 여기서는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a. 여기선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4a. 아이고야. 자, 이렇게 나오지. 우리가 절대값 ab가 지금 30보다 작다 그랬거든? 근데 보니까 절대값은 항상 어느 쪽이 더 커? ab 중에서? 이거 아니야? b가 더 크지 당연히 절대값이. 그러니까 b를 가지고 찾으면 돼요. 근데 이런 형태라는 건 b는 무슨 배수? 11의 배수. 여기서 b는 7의 배수. b는 짝수. 그럼 여기서는 짝수 b. 근데 범위가 절대값 30까지니까. 그럼 이때 짝수는 0부터 해가지고 쭉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30부터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인데 그러면 간격이 60이니까 짝수가 몇 개? 31개. 0은 안 되나? AB 0이면 안 되나? 0이어도 될 것 같은데 0도 정수 아니야? 누가? AB가? 근데 3차 방정식인데 A가 0이었어요. 안 되죠. 3차 방정식이 안 되네요. 0인 건 제외해야겠다. 그럼 30개? 30. 여기서 7의 배수. 그러면 28까지가 4개, 8개, 11의 배수. 2개, 2배니까 4개.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합시다. 생각보다 그래도 오래 걸리진 않았네. 그 과제랑 요거 과제 답지 챙기시고요. 그리고 보충문항 나눠드렸고 그리고 과제 안 되죠? 기다리세요.